없어 보인다. 네, 더 이상. 네. 지금 뉴스토마토 서울의 소리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우리 시사인과 경향신문도 어떻게 추가 보도를 합니까?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의혹이 너무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제 화제가 됐던 사진이 이 명태균 씨가 뭔가 작심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 두 청년 정치인이 매화나무 심는 새벽 4시에 이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식수였다, 기념 식수였다,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네. 그 반박도 있긴 합니다만 그 새벽에 왜 홍매화였을까? 네, 그 개혁신당에서는 우선 그게 그 주지스님도 거기 계셨었고 이게 뭐 같이 이렇게 네. 하는 상황이어가지고는 이제 심은 것이지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새벽 4시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데다가 그렇죠. 그 시간에 그러면 홍매화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아한 일이긴 하잖아요. 보통 어디 가도 흔하게 홍매화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마음이 좋았는데 심어볼까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퍼포먼스는 무엇이고 예. 또 하필이면 또 이 명태균 씨가 이걸 공개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뭐 개혁신당에서는 이러한 것이 본질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이지 자꾸 이쪽으로 몰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니 물론 그 얘기도 네. 맞는 얘기긴 한데 저는 그 왜 홍매화냐 뭐 이런 그 아주 아니 홍매화 꽃말은 이제 강인한 생명력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끈질기게 정치권에 살아남아라. 네. 개혁신당이라는 아. 계문 발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사진 공개된 사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면은 흡사 이제 어떻게 범죄의 한장면 같은 그런 심야 새벽에 밤중에. 보면 이게 아마도 차 조명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어. 그리고 뭐 삽질을 한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 새벽에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예. 그래서 전 궁금한 게 홍매화를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이 좀 궁금한데 이준석 의원은 이제 손으로 이제 여기 인중 부분을 만지고 있는 부분이 찍혔고 네. 우리 천하람 그 원내대표 열심히 땅을 네, 파는 파는 모습인데 모습. 과연 누가 당선되라고 이렇게 심어온 것일까? 한 그루 심었는데 네. 또 이제 둘 다 당선됐습니다. 둘 다 당선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한 김철근 사무총장은 홍매화 심었더니 당선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당선되려면 홍매화를 심어야 된다. 절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도 가능한. 얘기 거. 들어보니 근처에 있는 광양이 가깝나요? 여기가? 예, 진짜 예, 제보자. 하동에서 예. 광양에서 광양입니다. 9월 중순에 아까 그 시점에 2월 뭐 달에. 그 예. 3월 그 예, 중순인가요? 매화 축제가 뭐 열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그런 지역에서 예. 매화가 흔한 모양이군요. 뭐 그런 모양 저도 잘 모르는데 누군가 예. 그런 말도 해주더라고요. 예. 2월 29일이었기 때문에. 네, 예, 예. 2월 29일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즈음에 매월에 미리 이제 가져와 식수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여하간 근데 사실 전 이런 생각은 합니다. 개혁신당이라는 데가 물론 이제 기본적인 지지 베이스가 젊은 사람들이고 뭔가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주장이 좀 더 기울어 있는 정당으로 예. 아는데 현장에 두 그루 있었다고 댓글에서 아 그래요? 네, 예. 다들 시민들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네네. 예. 두 그루 있었으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한 그루 아니고 두 네, 그루입니다. 두 분 그래서 예. 둘 다 됐나 보네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개혁신당의 이미지나 색채하고는 맞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아니까 물론 당선을 기호하고 기복적인 의미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 수능 시험을 보러 갈 때도 각자만의 그런 기복적인 의미를 둔 제스처들이 있죠. 그런데 뭔가 총선을 앞둔 개혁신당이 이걸 심으면서 이제 당선의 결의를 다진다고 했다면은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찍어놨던 목적과 의도가 있고 예. 이 타이밍에 이 사진을 두 정치인을 겨냥해서 사실상 네. 이렇게 저는 이거 그냥 뭐 재미로 올린 사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의 처지를 본다면 우리 그냥 이런 사진도 찍었어요라고 네. 뭐 기쁨의 표시를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건데 이준석 그리고 그 천하람 두 국회의원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보내는 시그널은 뭐라고 보세요? 묻겠다? 뭘까요? 아, 묻어? 저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나 좀 이례적이고 이상한 장면들이어서 새벽 4시에 나무를 심는 모습도 참 좀 근데 뭔가 좀 낯설고요. 이제 예. 그냥 뭐 이건 철저한 상상력인데 네. 봐봐라 너네 심어서 당선되지 않았냐. 아. 뭔가 이제 이런 그 칠불사에서 모임이라든가 여러 네. 가지 조성에 예. 아마도 김영선 전 의원이 있으니까 간 거잖아요. 그런 네. 공간적인 조성이라든가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도 당연히 관여
반영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의 근본을 생각하라는 의미인지 아. 예를 들면 그리고 실제로 그 명태균 씨가 우리가 밖에 알려진 것처럼 아예 뭐 예를 들면 무지랭이 이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여론조사 네. 업계 전문가고 그렇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고 했던 것도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만났겠죠. 그 그렇죠. 정도의 구력이 되는 사람들이 김영선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사진 공개 이면에는 그 사태의 전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김영선과 명태균을 제외하고는 이 두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의 문제를 뭔가 명태균 씨는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벼운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청와대 개방했을 때 국민들이 상당히 좀 의아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때도 이걸 뭘 아, 예. 그때 이제 청와대에 개방 첫날. 74명의 국민 대표가 예. 매화가지를 들고 들어갔었는데 예. 근데 그때는 또 이제 그때도 나왔던 홍매화예요? 반박이 무엇이었냐면 청매화는 이제 없죠. 복숭아 나무 아니냐 이런 식의 아. 이야기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 돌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반박이 매화였다 이런 예. 식의 이야기가 나온 예.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홍매화가 왜 이렇게 등장을 많이 매화 하긴 봄에는 매화죠. 여기 매화 하나 한 그릇 하나 갖다 매화 놓죠. 하나 네. 저희도 하나 매화 하나 심을까요? 구독자 60만 돌파 위해서 지금 보니까 네. 구독자 60만을 위해서 식수 하나 하시죠 여기다. 우리 네. 저기 셋이서 하나 매화나 나무씩 매화나물 하나씩 네, 심읍시다.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아, 그 당시만 문화재청에서. 하더라도 이제 예. 복숭아꽃이다 뭐 이런 식의 아. 이야기가 많았었나 봐요. 예, 예. 예. 네, 주술적 의미를 하여튼 예, 두고, 주술적 예. 의미로 이 정부에 들어서 홍매화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계 매체도 동시에 한번 매화를 한번 심어보자. 100만 기원. 저희는 과학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네. 과학과 함께하는 과학적으로 방송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계속 사건이 커지고 있고 다양한 취재 내용이 나올 걸로 보여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다들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 이거는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으로 처벌 대상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본인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고요. 이제, 네.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조금 하기 시작해서 나왔던 메시지를 보면 그 이 씨라고 하는 분 제보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하고 김건희 여사는 전혀 관련이 없고 텔레그램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금전 거래의 그런 여부를 보는 거잖아요. 왜 거래했는가. 근데 보면은 그 김영선과 명태균의 해명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는 뭐 결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영선 전 의원 수사 내용이 보도되자마자 이제 MBC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보면 보궐선거에서 회계 책임자가 선거 비용으로 사비 9천만 원을 썼다 그래가지고 내가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의원 월급 일부를 쪼개서 갚았다. 그런 양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보면은 그런 게 아니고 명 씨와 김영선 사이에서 돈 배달을 한 사람의 증언으로 보이죠. 돈 배달자의 증언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는 겁니다. 명태균 씨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빌려준 돈 6천만 원 받는 것도 문제가 되냐? 그 얘기는 창원지검 수사가 6천만 원으로 알려줘서 그런데 이러면 스텝이 이제 꼬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배달한 사람의 증언과 전혀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고 금액도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봐봐라 삼자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섣부른 해명이 이런 결과를 점점 초래하고 있는 걸로 또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 복판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고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원모 전 비서관을 공천을 용인해 주기 위해서 이철규 의원이 실제로 대변을 했었다. 김건희 여사를 대변하고 실제로 그 공천 개입의 창구 루트는 이철규였다라고 이제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철규 의원 등은 다 부인하고 네. 있습니다. 김대남 전 이제 행정관도 이게 다 사실이 아니고 이제 고소하겠다라고 해가지고는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려니 의심했던 것들에서 계속 이제 어떤 정황 증거들이 추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아마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의 맞아요. 의혹들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영부남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V1, V0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들은 심지어 조선일보 칼럼에서까지 나올 맞습니다. 정도로 이제 저작거리에 파다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네. 이것들의 힘이 좀 더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경기 용인감에서 경쟁자이기 때문에 당시의 진술의 순수성을 사실은 의심은 해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원모 비서관의 이제 공천 경로를 다시 이제 뒤집어 보면 네. 용인갑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기본적으로
2012년이죠. 19대 총선부터 3번 내리 보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음지라고 하긴 어려워요. 물론 이제 이원모 비서관이나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강남 의뢰 원래 사실은 출마했어 하려고 했고 네. 거기에 공천받으면 양지지만 용인으로 갔다는 건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민주당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는 분명히 양지는 맞아 보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천의 과정을 보는 건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억울했던 부분은 그런 거겠죠. 나는 이미 깃발을 꽂았는데 제3자가 날라와서 그 단수 공천을 쉽게 얘기해서 우선 추천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전략 공천을 받은 겁니다. 경선 없이 후보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경기도 중에 양지로 갔고 우선 추천을 받았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공천에 있어서 특혜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경쟁자들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그 배경에 그러면 그렇게 된 배경에 무엇인가를 밝히는 게 지금 기자들이라든가 수사기관의 몫일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더 자해진 것이고 근데 재미있는 점은 네. 두 분 다 뭐 김대남 전 행정관도 그렇고 이현모 비서관도 그렇고 둘 다 대통령실에 나와서 입후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원모 비서관은 다시 백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이 됐고 그리고 김대남 전 행정관도 일자리를 찾아 SGI 서울 그 보증인가요? 거기 상근감사위원인가 거기 가신 그렇죠. 거예요. 갔어요. 네. 총선 후 일자리를 두 분 다 찾았어요. 또 재밌게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 당시에는 사실은 아니, 막 본인이 그 예. 육성 파일에서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철규 의원한테 이런 거 보내라고 했다가 야야 취소 시킨 다음에 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된다 김 네. 여사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직접 나오기도 한 건데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이 김대남 행정관이 주로 건설 회사에 강원도에 있는 건설 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그리고 정치권에 입문한 후에는 뭐 강남구청장 출마도 원래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용인에 어떤 무슨 연고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상황 변경을 하면서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모색을 했던 정치인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강남구청장 나갔다가 이은재 의원 손들어주고 빠진 사람이라고 이거 국민의힘 취재를 통해서 제가 네. 이제 확인을 한 거고 그리고 비서관 대리를 했다가 또 이제 나경원 후보 측에 또 줄을 섰다가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의 어쨌든 뭐 청거나 이런 걸 통해서 SGI 상임 감사위원으로 간 거 아니냐. 그 서울 보증이기 네, 때문에. 서울 보증이기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이 없이는 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그렇구나. 입장에서는 네. 계속 라인을 번갈아 갈아타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또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랬다가 결국에는 이런 문제까지 터트리는 거 아니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왜 만나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실 먹칠하고 있는 거 아니, 근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분을. 그냥 가벼운 얘기인데 예. 이명수 여기도 나오셨잖아요. 이명수 기자? 예. 네, 나왔죠. 굉장히 매력적이신가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두 김건희 이분 얘기하고 여사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하고 어떻게 보면 장시간 통화를 했고 이분도 사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사실은 맞습니다. 한 거 아닙니까? 네. 총선 즈음에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이러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뭔가 좀 굉장히 근데 매력적인 제가 분 같다. 보기에 예. 그 우리 같은 기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네. 300만 원짜리 백을 사가지고 막 들여보내고 막 이런 게 우리 같은 기자는 아닌 것 같다. 네. 특별한 매력이 있는 분이다. 김지욱 네. 기자 표현에 따르면 언론계의 마동석이다. 아. 그러니까 FM은 아니지만 놀라운 네. 초식으로 맞아요. 많은 것들을 예. 바꾸고 있다. 전혀 다른 초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린 그렇게 못해. 하여간 굉장히 독특한 네. 방식으로 잠복 근무해가지고 밤 산책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네. 스토킹 범죄 혐의로 또 이제 고발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참 세상을 바꾸는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시민단체도 있고 언론도 그 축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명수 기자 굉장히 독특하게 취재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여담으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저 그- 방금 나온 이야기 하나 좀 추가하면요. 예. 명태균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이제 안철수 의원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아, 진짜요? 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단일화. 의원이 이제 그랬잖아요. 예. 명태균, 그러니까 명태는 모른다.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 뭐 이런 명태는 식의 안다고 했죠. 이야기를 예. 했는데요.